이벤트 정의서를 쓰려면 개발 지식이 있어야 되나? 고도한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구조를 그대로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벤트 정의서의 최종 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벤트 정의서 만들기를 저희가 5단계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단계만 따라오시면 이벤트 정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막 고도한 스킬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5단계를 따라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만드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서비스 기획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벤트 정의서를 기획자분이 직접 만드시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 비즈니스에서는 많이 만드시는데 저는 마케터분들이 꼭 이거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 짜야지 그 유효한 데이터를 얻으려고 이벤트 정의서를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보는 사람이 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분들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5단계 우선 단계만 쭈르륵 살펴보면 먼저 비즈니스 구조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 비즈니스에서 어떤 흐름이 발생하는구나, 어떤 이벤트가 중요하구나가 눈으로 확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구조 시각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로는 고객 행동을 시나리오로 작성을 한번 해보고 우리 고객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를 파악한 다음에 그 서비스되는 화면 기준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리한 데이터들을 리스트 형태로 딱 끼워 맞추면 그게 이벤트 정의서입니다. 그러면 초안이 완성이 되는데 그 초안 이벤트 정의서를 완성을 하면 중복되는 이벤트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이벤트들을 사실 여러 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합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량하거나 해서 이벤트 정의서를 완성시키시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차근차근 1단계부터 살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단계인데 요거 비즈니스 구조 시각화하기 하고 저희가 피트하고 사이트맵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웹 기준이라면 사이트맵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생겼나를 볼 때는 우리가 제공하는 웹이나 앱의 기능을 쭉 나열해보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례로 오픈소스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웹사이트의 사이트맵을 그려본 거를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걸로 보셔도 좋지만 저희 웹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픈소스 마케팅 회사 홈페이지예요. 저희 홈페이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보시면 여기 왼쪽에 로고 하나 있고 그다음 메뉴가 홈, 올, 에즈, GA, 닥스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끝에 컨설팅 문의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홈에서 내려서 보면 여기 저희 서비스 소개서 보기 해가지고 서비스 소개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글,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열심히 써주신 좋은 블로그 글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시간 될 때 오셔서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블로그 글들, 좋은 블로그 글들이 있고 또 여기 전체 글 보기라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보면 오소마 뉴스레터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레터 구독 신청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 맨 아래 맨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스북, 링크드인, 그다음에 카카오톡, 유튜브 해가지고 저희 이제 운영하고 있는 SNS로 바로 가게 하실 수 있는 이런 링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이트 맵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구조를 그대로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홈, 그다음에 올, 에즈, GA, 닥스, 컨설팅 문의 우리 지금 방금 봤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그다음에 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소개서 보기 버튼이 있었고 최근 블로그 글들 나열돼 있었고 전체 보기, 뉴스레터 구독, SNS 바로 가기 이렇게 해서 메뉴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올, 에즈, GA 요
영역 같은 경우,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글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페이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글 제가 이렇게만 해놨고, 닥스 같은 경우에는 닥스의 메뉴에 블로그, 유튜브, 소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려놓고, 컨설팅 문의 들어가면은 서비스 소개서 보기 그 기능 하나 있어서 요거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맵 그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앱은 화면 기준으로 앱 흐름 그대로 그리시면 되겠죠. 웹이랑 앱이랑 그리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게 근데 사이트맵 그리실 때 맨 밑줄은 뭔가 그냥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좀 나누는 게 좋을지. 네, 내비게이션 바 기준으로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웹이라면은 내비게이션 바 기준으로 그리셔도 되는데, 이거는 내비게이션 바라기보다는 우리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큰 꼭지의 흐름들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앱이라면 앱 오픈, 그 다음에 만약에 회원가입을 꼭 해야 되는 서비스다. 요즘에는 앱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앱 오픈, 그 다음에 회원가입, 앱 첫 화면, 메인 화면, 그 다음에 카테고리 화면, 이런 식으로 꼭지를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트 맵이나 이렇게 시각화를 마치셨다면 이 시각화된 걸로 딱 봤을 때도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를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상한 것을 한번 글로 정리하시면 생각이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단계로 고객 행동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이트 맵이나 시각화된 자료를 토대로 방문한 고객이 어떻게 흘러갈까, 어떻게 행동할까를 정리를 해서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말은 어렵지만 쓰시는 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생 가능한 고객 행동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픈소스 마케팅 회사 홈페이지를 예로 들면은 홈페이지 방문하시자마자 컨설팅 문의하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컨설팅 하러 들어온 사람이야 라고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딱 하시는 거죠. 이 시나리오 A. 그다음에 또 시나리오 B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오픈소스 마케팅에서 그럼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서비스 소개서 먼저 받고 그다음에 서비스 소개서가 마음에 드셔서 나 이 서비스 써볼래 하고 컨설팅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C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오셔서 블로그 글 보시고 뉴스레터 구독하시고 컨설팅 문의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방문하시고 서비스 소개서 받으시고 블로그 글도 보시고 뉴스레터 구독도 해주시고 컨설팅 문의도 해주시는 이렇게 모든 퍼널 단계를 풀 퍼널을 다 거치신 좋은 고객님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써보면 우리 고객들이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필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뭐겠구나를 뽑아내실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일단 저희의 최종 목표가 저희 웹사이트의 최종 목표는 컨설팅 문의라서 이 컨설팅 문의를 가장 마지막 단계로 뒀는데 당연히 이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걸 감안을 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 행동 시나리오는 최대한 다양하게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혼자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안타깝지만 혼자 쓰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팀원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한번 써봐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한 상황이시라면 여러 사람이 나눠서 써보고 그거 합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안 보이던 루트가 또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우리한테 필요한 이벤트가 뭐구나,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뭐구나를 확실하게 파악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봤으면 드디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인데요. 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을 하실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서비스 화면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서비스 화면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만으로 하면 데이터 빠뜨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시나리오 작성을 하셨으면은 화면을 꼭 보시면서 이벤트랑 매개 변수 데이터를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잠깐 넣어놨는데 1탄 보신 분들은 네,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1탄 안 보셨으면 매개 변수라는 건 뭐냐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딱 그 순간에 수집해야 되는 정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면 네, 1탄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GA4 기준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GA4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무료 버전에서는 이벤트 하나의 이벤트당 4개 변수를 25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그럼 네. 25개 이상부터는 더 넣을 수가 없는 건가요? 돈을 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커머스를 하시는 경우라면 사실 매개변수 25개 채우기도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3개밖에 안 됐었어요.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써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벤트 매개변수가 이벤트 카테고리, 액션, 라벨 이렇게 해서 딱 3개밖에 값을 못 넣었었는데 GA4가 되면서는 8배가 넘죠. 25개면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저희가 링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참고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뜨리는 데이터 없도록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눌러보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왔는데 이것도 화면 보면서 그냥 바로 해볼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면은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웹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컨설팅 문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컨설팅 문의라는 이벤트 를 추적을 할 때는 컨설팅 문의 이렇게 딱 클릭을 할 때 이벤트를 잡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매개 변수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딱 클릭하는 시점에서는 이 클릭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컨설팅 문의를 클릭하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페이지에서 이렇게 블로그 글을 보시다가 컨설팅 문의를 또 클릭하실 수도 있으니까 컨설팅 문의를 클릭하셨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컨설팅 문의 클릭이라는 이벤트에서는 중요한 매개 변수가 저는 어떤 페이지에서 클릭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매개 변수로 그 현재 페이지의 URL이나 현재 페이지의 타이틀 같은 거를 받아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이벤트는 컨설팅 문의 클릭이고 실행 시점 트리거는 컨설팅 문의 버튼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것도 자세하게 써주시면 써주실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생각했을 때랑 또 다른 분이 보셨을 때랑 작업자분이 보셨을 때랑 이게 시점에 대한 온도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자세히 컨설팅 문의 버튼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리고 매개 변수로는 저는 현재 페이지 URL을 가져오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 오픈소스 마케팅 회사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또 봤을 때 이 실행 시점 트리거가 메인 페이지가 로드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받아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페이지 뷰, 메인 페이지 뷰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 따로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안 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서비스 소개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서비스 속에서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실행 시점은 서비스 속에서 보기 링크 클릭했을 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현재 페이지 URL을 저는 매개 변수로 받아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속에서 보기가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컨설팅 문의 딱 클릭하시면은 여기도 서비스 속에서 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속에서 보기를 어떤 페이지에서 많이 할까가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이벤트들은 제가 매개 변수가 저희 서비스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게 없어서 넣지 않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블로그 글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글 보기를 클릭한 시점에 이 블로그 글 보기 이벤트가 실행됐을 때는 매개 변수로 지금 어떤 페이지에서 이 글 보기를 클릭했는지 그다음에 이 글의 카테고리는 뭔지, 글의 제목, 그다음에 누가 쓴 건지, 그다음에 클릭한 위치, 그러니까 클릭한 위치는 뭐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했는지, 썸네일을 클릭했는지 이렇게
타이틀을 클릭했는지 디스크립션을 클릭했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서 요거 다 수집하고 싶어요 하면은 매개 변수로 클릭한 위치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 지금 위에서는 하나 있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개, 매개 변수 여러 개인 거는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개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방금 설명을 해주셨을 때 글보기 카드에서 어떤 영역을 클릭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세세하게 아예 나눠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좀 궁금해요. 네, 다 사실 안 되는 건 없어요. 가져오고 싶은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져오고 싶은 변수 다 쭈르륵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발자분과 논의해 보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호스팅 쓰고 계시면은 이 내용이 변수로 제공이 될까요?를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벤트 정의서 작성하실 때는 수집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사실 가능한 한 저는 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거 수집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빼다 보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정보인데 수집 안 돼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여기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내가 이거 쓰고 싶다 하는 정보 있으시면 미리 다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럼 애초에 이벤트 정의서를 쓰려면 개발 지식이 있어야 되나? 좀 이런 공포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뭐 변수라던가 이런 용어 자체도 일상생활에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봤을 때나 봤을 법한 언어들이 갑자기 나와서 살짝 무섭고 맞아요. 조금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잠깐 여쭤봤습니다. 맞아요. 자영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개발 지식 있으면 좋죠. 네,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없다고 못하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네, 눈에 보이는 거 일단 다 쓰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여기 제목, 설명, 저자, 그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말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벤트 정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그래서 서비스 화면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리를 한 내용들을 네 번째 단계로 와서는 이벤트 정의서 초안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이 이벤트 정의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엑셀 시트로 한번 작업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만약 유료로 된 좋은 툴들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연습하는 단계이니까, 연습하는 단계는 많은 툴을 쓰는 것보다는 있는 툴 가지고 심플하게 먼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캡처해서 그냥 PPT나 키노트나 이렇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리스트 형태로 만들 때에는 구글 시트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 정의서 리스트를 만드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 이름 쓰고 이벤트가 언제 실행되는지 설명 쓰고 이벤트 이름 쓰고 이벤트 속성명, 이게 매개 변수예요. 속성명 쓰고 그다음에 속성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속성 값들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처음 쓰실 때는 처음부터 이게 뭐가 중요해서 꼭 넣어야 되고 이런 거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거 일단 다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쭈루룩 다 쓰시면 되고, 사용자 속성이랑 사용자 속성 값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가 조금 약간은 지금 공부하기는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만큼은 꼭 그 첫 번째 컨텐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그다음에 사용자 속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후에 컨텐츠를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벤트는 일어난 이 순간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자 속성이랑 사용자 속성 값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순간에 그 일어난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거라면 사용자 속성은 그냥 사용자에 따라다녀야 되는 값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라는
건 이미 이게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각 유저 한 명당 부여되는 고유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속성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회원 등급이라던가 구매한 횟수 이런 건 다 누적되어서 그 사용자한테 부여되어야 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자 속성이랑 사용자 속성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주민등록증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우선은 요 사용자 속성은 나중에 추가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벤트 리스트 짜실 때는, 이벤트 정의서 짜실 때는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우선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이벤트 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저희가 보기에 편한, 저는 이거 GA4 기준으로 짰거든요. 그래서 GA4 이벤트로 보기 편하게 GA4 이벤트의 기본 이벤트들이 이렇게 소문자랑 언더바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이름을 제가 커스텀으로 넣는 것도 GA4 룰에 맞게 이렇게 쓴 거고, 아니면 내부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쓰는데 우리는 띄어쓰기는 안 하고 그 띄어쓰기 대신에 뭐 대문자로 표기를 해서 하는 룰이 있다라고 하면 그 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벤트 명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벤트명들 이렇게 넣어주신 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저희 거 GA4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수명주기의 참여도 이벤트 보고서 가시면 이 이벤트 이름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 이름 잘 처음부터 지어주셔야지 이 이벤트 이름 기준으로 데이터 잘 수집하실 수 있다는 거. 혹시 나중에 이벤트 이름을 바꾸는 건 안 되나요? 바꿔도 돼요. 근데 바꿔도 되는데 바꾸면 그 바꿀 때부터 데이터가 쌓여요. 바꾸시면은 나중에 그 두 개 연결하시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바꾼다고 해서 이전 게 바뀌는 게 아니라서 이전 거 그대로 남아있고 새로 바뀌면 그 바꿨을 때부터 수집 새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속성값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이벤트 이름 누르시면은 각각 이벤트에 대한 보고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벤트에 대한 저희가 설정했었던 이 속성값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나씩 보실 수 있어요. 얘들이 속성값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벤트 리스트까지 다 만드셨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이벤트들을 우선순위 설정을 하시고 중복 이벤트를 제외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벤트를 설치를 많이 해도 괜찮지만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이벤트가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거나 아니면 그 이벤트 설치된 것 때문에 기존 코드를 좀 방해하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이벤트만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실무진 분들도 있으세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이벤트부터 설치될 수 있도록 이벤트 우선순위를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벤트 리스트 중에 저희가 오소마 로고 클릭, 홈 메뉴 클릭, 올 메뉴 클릭 이렇게 다 클릭한 이 버튼들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로고, 홈, 올, 에즈, GA, 닥스, 컨설팅 문의 여기가 사실 내비게이션 바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이 내비게이션 바 클릭이라는 이벤트로 하나로 합칠 수가 있으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이렇게 딱 퉁쳐서 합친 다음에 이 홈, 올, 에즈, GA, 닥스 이 부분들을 매개 변수로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클릭인데 내비게이션 클릭했을 때의 그 메뉴 이름을 매개 변수로 가져오는 이런 형태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합치거나 그다음에 메인 페이지에도 콘텐츠 클릭할 수 있고 블로그 영역에서도 우리가 콘텐츠 클릭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클릭이라는 이벤트 하나만 남겨놓고 이거 빼시면 돼요. 이건 빼고 콘텐츠 클릭 됐을 때 당시의 페이지 URL을 가져오시면 이벤트 하나로 메인에서 콘텐츠 보시는 거, 블로그에서 콘텐츠 보시는 거 하나로 추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된 이벤트들은 제거를 하고 합칠 수 있는 이벤트들은 합쳐서 최종본을 뽑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벤트 내비게이션 바 클릭했을 때 우리가
추적할 가져야 되는 네 개 변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중복된 이벤트들도 제거한 다음에 공통 영역으로 다 끌어와서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클릭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하나로 다 구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우리가 원했던 이벤트 정의서의 최종 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벤트 정의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지혜님이 설명을 너무 쉽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화면을 켜기까지는 오잉? 하셨을 분들도 직접 저희 이제 블로그 사이트를 켜놓고 어떤 식으로 뭐 이벤트라던가 속성값을 잡아야 되는지 이해가 잘 되셔서 거예요. 혹시나 잘 안 되시면은 잘 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이거 처음에 당연히 처음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나한테 어려운 거예요. 아, 왜 나만 못해? 아, 속상해. 이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고, 어려우시면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뭐 저희 오소마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주변에 개발자분이나 기획자분 있으시면은 헬프 꼭 하셔서 꼭 직접 한 번은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케터분들이 하셨을 때가 제일 퍼포먼스 잘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벤트 정의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정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위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정의서처럼 만드실 수 있는 템플릿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들어오셔서 파일 4분 만들기 하셔서 이제 각자의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를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예시가 있으면 한번 작성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2가지 예시를 넣어두었는데요. 먼저 예시 2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혜님이 직접 작성해 주셨던 저희 오픈소스 마케팅 블로그 웹사이트 기준으로 담겨져 있던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예시 1번은 아마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전자상거래 기준으로 작성을 해두었는데요. 요거는 아까 저희가 중간에 설명 탭에도 나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든 이벤트를 맞춤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추천 이벤트 목록이라고 해서 필수 이벤트들을 구글이 아주 친절하게 정리를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링크로 가서 확인을 하시면 어떤 내용인지 보실 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커머스라면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이벤트들 이렇게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게임 같은 비즈니스에서 이제 주로 활용되는 추천 이벤트 목록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요거를 한번 확인하시고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속성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글의 개발자 가이드에 들어가게 되시면 또 얼마 전에 이렇게 한글 지원이 되어서 아주 상세하게 구글이 정리를 해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커머스 비즈니스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이 가이드 문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있는 템플릿 탭에 가셔서 뭐 이 색상 같은 거는 원하시는 대로 DIY 하셔도 되고 대신 이제 위에 구분되는 항목들 요 값들을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차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영님 방금 말씀 주셨지만 기존에 있는 이벤트들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까지는 커스텀으로 해보시는 거 좋은데 이벤트 정의서 짜실 때는 반드시 기존에 이벤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추천 이벤트 위에 자동 수집 이벤트랑 향상된 측정 이벤트 있어요. 얘들은 GA4에서 알아서 수집해주는 이벤트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수집되는 이벤트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추가로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미 있는데 우리가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페이지 뷰 같은 경우에 아니면 애드 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어요. 그리고 속성으로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어요.
매개 변수도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꼭 네, 확인을 해보시고 네, 진행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음표였지만 이제 좀 느낌표가 된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희 2탄까지 잘 봐주셨다면 이제 GA4를 마구마구 전문가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제 준비 단계는 조금 준비 운동은 이제 마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소마에서 앞으로 준비한 컨텐츠들이 GA4를 다루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쭉 네, 같이 공부를 해 나갈 파트너가 있으니까 너무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같이 저희랑 유튜브도 보시고 저희 또 블로그 글로도 또 유용한 정보 많이 드리고 있고 그걸 또 뉴스레터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거 참고하셔서 GA4 꼭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알찬 내용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님.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영님. 여러분, 이제 GA4 마스터의 길을 걸으시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오늘 강의는 아니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최대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A4 이외에도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음에 저희가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는 내용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처럼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